안녕하세요 여러분. 챕터 3의 두 번째 시간 레이아웃과 그리드 시스템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들었던 강의가 맨 마지막에 DP나 스크린의 사이즈의 개념이 아마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나는 지금 작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스크린 사이즈를 대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지? 머터리얼 가이드를 지금 읽고 그대로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는데 대체 이걸 어떻게 계산하라는 거지? 이게 아마 좀 많이 헷갈리실 수 있어요. 간단한 연습을 통해서 디바이스의 기본 스크린 사이즈를 세팅하고 그 위에다가 레이아웃 잡는 법을 이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스크린 사이즈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제가 팁으로 디바이스 매트릭스라고 하는 사이트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material.io, tools, devices 같이 한번 이동해 보실게요. 자, 실제 사이트에 들어와 보시면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와 그 디바이스가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 그리고 스크린의 사이즈, 레시오 이런 것들이 정말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안드로이드를 타깃으로 하고 있고 타겟 단말을 갤럭시 S6라고 했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S6를 선택해서 보시면 이제 물리적인 사이즈, 그리고 레시오, 그리고 기준 DP의 그리고 사이즈 360에 640이라고 되어 있고요. 얘를 픽셀로 전환하였을 때 몇 배의 밀도를 가지고 있는지가 맨 마지막에 나와 있고요. 기준 사이즈를 기준으로 360에 640을 기준으로 이 밀도를 곱했을 때 실제 작업해야 되는 픽셀의 사이즈가 몇인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실은 360에 640이라고 하는 기준의 DP, 보여지는 사이즈는 같다. 하지만 그 안에 밀도의 개념은 다르다. S6의 경우에는 4배나 되는 밀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실제 픽셀로 계산을 할 때는 곱하기 4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잠깐 실제 몇 사이즈의 DP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제가 DP 기준으로 솔팅되도록 메뉴를 한번 탭해서 이렇게 눌러보았는데요. 워치류를 제외하고 쭉 내려서 보시면 실제 이제 안드로이드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DP 사이즈의 기준들이 쭉 보이실 텐데 360에 640 계속해서 360에 640이라는 사이즈가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쭉 더 내려봐도 360에 740 세로의 길이가 조금 더 길어졌으나 일단 360에 640을 기준으로 사실 세로라고 하는 개념은 스크롤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얼마든지 길게 디자인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360에 640이 좀 많이 보이네? 위스는 360을 주로 스탠다드로 많이 쓰는 것 같네? 라는 것을 아마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안드로이드의 스탠다드 사이즈와 그리고 그걸 픽셀로 전환했을 땐 어떤 식으로 계산하면 될지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안드로이드의 기준 DP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DP 해상도가 360에 640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환경에서 디자인을 하실 때 벡터 툴인 스케치, 어도비 XD 혹은 그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벡터 툴로 디자인을 하신다라고 예를 들어보면 그냥 1대1인 상황에서 사이즈 그대로 가이드 값 그대로 디자인을 하시면 될 거예요. 벡터는 늘려도 깨지지가 않기 때문에 1대1로 디자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쭉 그냥 키워서 리소스만 발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문제는 비트맵이에요. 비트맵은 작게 디자인을 해서 늘린다라는 개념이 불가능하죠. 늘리는 순간 깨져버리기 때문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는 가장 큰 해상도인 XXXHDPI 4배수를 기준으로 비트맵에서 디자인을 하고 걔를 역으로 줄여가지고 리소스를 각 해상도에 맞게 발행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서비스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4배수로 디자인을 하게 될 경우 몇 가지 허들이 있는데요. 우선 포토샵이라고 하는 툴에서 모든 픽셀을 4배수로 디자인을 할 경우 굉장히 큰 사이즈의 스크린과 굉장히 큰 사이즈의 리소스를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작업 환경이 굉장히 더덕거려요. 정말 좋은 컴퓨터가 필요하겠죠.
뿐만 아니라 리소스를 그리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 리소스가 나중에 PNG로 발행되었을 때의 용량도 굉장히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약간 타협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2배수로만 디자인을 해도 사실 3배수와 4배수로 늘렸을 때 아주 크게 정말 디테일하게 뭔가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정말 그 정도의 디테일까지 필요로 하지는 않는 상황이라면 2배수로만 디자인을 하시는 게 실제 이미지 하나하나의 용량도 좀 더 가볍고 작업하시기도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포토샵, 비트맵을 가지고 디자인을 할 때도 사실 4배수를 디자인하고 줄이는 케이스보다는 2배수에서 디자인을 하고 줄이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특히 게임이 그래요. 게임이 굉장히 많은 그래픽 리소스가 들어가잖아요. 그걸 전부 다 4배수로 하게 되면은 정말 리소스 무게만 해도 엄청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가 실제 게임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할 때도 스탠다드를 XHDPI 2배수 환경에 놓고 디자인한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MDPI 기준은 스탠다드는 360에 640 1대1인 상황이다. 하지만 비트맵을 가지고 디자인을 할 때는 요거를 1대1로 디자인을 하게 돼서 나중에 이걸 늘려서 리소스를 발행하면 리소스가 깨질 수 있으니 좀 더 고해상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4배수를 또 가지고 디자인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므로 보편적으로는 2배수를 가지고 디자인을 많이 한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만약에 안드로이드 360/640을 기준으로 디자인한다라는 것을 잠시만 포토샵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에서 얘를 디자인할 건데요. 우리는 720에 1280이라고 하는 2배수의 환경에서 모든 수치를 2배 곱한 환경에서 디자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만 포토샵에 가서 사이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비트맵 툴인 포토샵에서 안드로이드의 2배수 환경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파일 류에 가셔서 width는 720, height는 1280이라고 타이핑을 해주시고, 아트보드를 원하시면 아트보드 체크, 밑에는 72 레솔루션을 입력해 주시면 될 거예요. 만약에 다른 디바이스의 사이즈를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미 포토샵이 제공해 주고 있는 다양한 프리셋이 있으므로 프리셋 중에서 아이폰 6 아니면 아이폰 5 이렇게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20에 1280이라고 하는 사이즈 기억을 해주시고 크리에이트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요. 이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레이아웃과 그리드를 세팅해야 되는지 화면 통해서 설명 먼저 들으시고 다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레이아웃과 그리드 시스템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한번 들어보시고 아까 전에 세팅하시던 포토샵 화면 마저 세팅하러 가보시도록 할게요. 단 참고로 지금 보여드리는 포토샵의 세팅은 DP와 레이아웃, 그리드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장면이므로 꼭 따라하기를 진행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레이아웃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이아웃은 시각적 효과를 고려하여 사진, 그림, 문자 등을 지면에 배열하고 구성하는 일이다라고 정의되어 있는데요. 독자의 입장에서, 유저의 입장에서 보기 쉽고 읽기 쉽도록 어떠한 요소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레이아웃을 잡기 위해서는 그리드 시스템, 그리드라고 하는 것을 꼭 세팅해 주셔야 되는데, 그리드는 격자, 바둑판의 눈금을 뜻하는 용어로 어떤 판을, 스크린을 구성할 때 쓰이는 가상의 격자 형태의 안내선을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를 들자면 편집 디자인의 사례를 먼저 가지고 와봤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포스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붉은 선의 그리드 시스템이 잘 형성되어 있는 케이스입니다. 실제로 저 붉은색 선과 붉은색 면은 화면에 실제 출력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 선들이 작업하실 때 배경에다가 깔아놓고 작업을 하심으로써
동일한 높이에다가 타이포그래피를 배치하실 수가 있고 타이포그래피의 너비와 면적을 효율적으로 동일해 보이도록 세팅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러한 격자 무늬의 그리드, 물론 포토샵과 그리고 스케치 이런 다양한 그래픽 어소링 툴에서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모바일에서는 저 그리드 시스템을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정답 화면이 먼저 나와 있는데요. 모바일에서는 8이라고 하는 8dp라고 하는 사이즈의 8픽셀이라고 하는 사이즈의 격자 무늬 그리드 시스템을 배경에 깔아놓고 작업하실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실 텐데요. 8dp 그리드라는 걸 이해하시려면 앞서 들어보셨던 이 해상도의 배수 개념을 다시 한번 짚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정말 거의 사용하지 않는 로우 DPI 0.75는 잠시 배제하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인 1:1 밀도 상황부터 한번 보실 텐데요. 표준인 1을 기준으로 우리가 1.5, 2.0, 3.0, 4.0으로 밀도가 증가한다라는 건 앞서 여러 번 들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비트맵 툴인 포토샵으로 만약에 디자인을 할 경우에는 큰 사이즈를 기준으로 4를 기준으로 작업을 하시고 이를 줄여 나가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앞에 조언을 드린 바 있었는데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4픽셀짜리 선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픽셀짜리 선을 가장 큰 해상도인 XHDPI에서 4픽셀짜리 선을 그리셨어요. 자, 그 선을 저 해상도를 위해 줄이실 때는 만약에 바로 이전 해상도인 XXHDPI로 줄이신다면 4분의 3, 3픽셀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XHDPI로 줄일 때는 2픽셀로 줄여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MDPI를 대응할 때는 1픽셀까지 선이 줄어들게 될 텐데 여기서 잠깐 제가 HDPI를 지금 건너뛰었단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바로 0.5라고 하는 모호한 개념 때문입니다. 픽셀은 0.5라고 하는 개념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 저 1.5라고 되어 있는 배수를 대응하지 못하는 것과 다름없는데요. 저 0.5까지 정확하게 대응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 0.5를 정수화 시켜줘야 될 겁니다.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자, 1.5에다가 곱하기 2를 해서 모든 숫자가 정수가 되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계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해상도의 사이즈에서 8짜리 만약에 선을 그렸다면 그 이전 해상도는 6픽셀로 그려주실 수가 그전에는 4로, 3으로 2픽셀로 그려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바로 8이라고 하는 숫자를 대상으로 무언가를 그리게 되면 그 이하의 해상도로 줄이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가능성을 하나 보셨는데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모바일 안드로이드 기준의 어떤 디자인을 하실 때는 어떤 블럭이라든가 컴포넌트 요소들이 가급적 8의 배수로 디자인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업을 할 때는 이 8배수라고 하는 것을 바닥에다가 깔아놓고 작업하기를 이제 크게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잠시 포토샵으로 이동하셔서 8dp짜리 그리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시도록 할게요. 자, 포토샵에서 그리드를 세팅하시려면 맥의 기준으로 포토샵이라고 하는 메뉴의 중간에 보시면 프리퍼런스가 있고요. 윈도우를 기준으로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에 거의 맨 끝자락에 프리퍼런스가 들어있으실 거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금 포토샵 화면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DP와 그리드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이지 이걸 그대로 따라하게 하시라고 이제 제공해드리는 영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부분이 꼭 나는 포토샵 버전이 안 맞거나 뭐 포토샵이 없어서 못 해봤다 라고 해도 너무 서운하거나 슬프게 생각하지는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포토샵 프리퍼런스에서 가이드, 그리드, 슬라이스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화면에 보이는 그리드를 세팅할 수 있는 메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그리드라는 게 당체 화면에 보여야지 세팅을 하시면서 그때그때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화면에서 그리드 시스템을 먼저 활성화시켜 보실 텐데요. 단축키로는 커맨드 혹은 윈도우인 경우엔 컨트롤,
그리고 작은 따옴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작은 따옴표를 정 못 찾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뷰에서 쇼 안에 들어가셔서 그리드라고 하는 것을 활성화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걸 활성화시켜 주신 상태에서 프리퍼런스를 눌러보시면 좀 더 실시간으로 제대로 보시면서 작업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바로 격자 무늬의 그리드 여기에서 세팅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색깔 먼저 바꿔볼게요. 자, 그리드의 색상은 평균적으로는 내 앱에서 가장 사용하지 않는 색깔을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초록 색깔의 프라이머리 컬러를 가진 어플리케이션을 작업을 한다 라고 한다면 초록색이 보색인 레드 계열로 잡아주시는 게 좋겠죠. 자, 색상을 잡아준 다음에는 사이즈를 세팅하시는데 아까 전에 8로 하라고 했지? 그래서 에브리 8픽셀로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화면에 8짜리 사각형은 분명히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대체 몇 칸인지 우리가 눈으로 계산하기에 너무너무 복잡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세팅하시면 작업하실 때 굉장히 눈도 많이 아프고 계산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다시 한번 프리퍼런스에 가서요. 이 숫자들을 5개씩 끊어서 보는 그런 세팅법입니다. 8, 5, 40.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먼저 적어 놓고요. 이 40픽셀의 그리드를 다시 한번 5로 쪼개주세요 라고 세팅을 하시게 되면 전체의 큰 네모난 사각형은 40픽셀로 그리고 다시 한번 재볼게요. 40픽셀로 그리고 안에 있는 조그마한 네모는 8픽셀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드래그를 하시거나 뭔가 요소를 배치할 때도 얘가 지금 한 40픽셀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구나. 얘는 한 120픽셀 정도 떨어졌구나. 좀 더 계산하시기가 쉬울 겁니다.